햄버거가 썩지 않았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자기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포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비둘기 요리가 레어라는 거예요. 피가 흐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독해진 수학의 진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면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책 하나 가져왔어요. 제목은 읽어야 풀리는 수학입니다. 지은이는 사실 누군지 모릅니다. 나가노 히로유키? 내용은 어쨌든 좋으니까 우리가 늘 생각한다라는 게 수학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것만 수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실력 향상을 기대해 독해 진수학 시작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IQ 테스트로 알려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교도소에 4명의 죄수가 있습니다. 벽을 사이에 두고 죄수 A, B, C, D는 앞만 볼 수 있습니다. 교도관이 죄수 4명에게 그림과 같이 모자를 씌워 놓았습니다. 검은색 모자가 2개고 흰색 모자가 2개라는 사실을 죄수에게 알려줍니다. 누구라도 자기 모자 색을 맞히면 모두 살려주고 틀리면 모두 사형이라고 합니다. 물론 답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또한 벽을 관통해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죄수가 답을 맞힐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답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왜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수학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세상 어디에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아마도 필연적으로 문제하고 문제라는 대상과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일지 몰라요. 우리는 문제와 벗어나 본 적이 없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엄마를 보자마자 누구세요? 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그 생각을 했더라도 이미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네 라는 참거짓을 논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수포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수학을 왜 배우냐는 문제를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더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점점 수학과 멀어지는 거죠. 문제의 답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수포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해결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직접 해본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수학을 직접 행하면 그때 답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제가 프랑스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실컷 놀다가 마지막 날에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 음식점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보통 현지에 가면 현지 음식에 도전하는 스타일입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맛을 보고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도해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메인 요리가 무엇이 나왔냐면요. 혹시 먹어보셨나요? 비둘기 요리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비둘기 요리가 레어라는 거예요. 피가 흐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릴 것 같다고 이러한 부정적인 식감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맛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떤 맛일까를 상상하고 추측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리에 소스가 곁들여져 있는데요. 이 소스에 찍어 먹으면 그때부턴 새로운 맛이 생깁니다. 특이하고 오묘하고 그런 감칠맛 나는 맛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들 속에는 이미 비린 맛, 좀 끔찍한 맛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계속 머릿속에는 비린 맛이 남아있을 겁니다. 어떤가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수학 공포라고요. 해결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이 그 대상과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숫자가 하나 없지만 수학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영상을 보시다가 아마 고민하실 겁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볼까? 말까? 뻔한 얘기하고 있네. 다 알고 있는 이야기네. 등등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수학적 사고인 예측, 추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수학입니다. 생활 속에 있는 이야기
공식을 제외하고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어쩔 수 없이 수학의 어떤 공식이나 숫자를 조금 넣었어요. 한 번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이 리뷰를 얘기하려는 것보다도 책을 어떻게 읽으면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건데요. 이 책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비교하면서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사고네 라는 비교와 공통점을 발견하면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장에서는 수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와 비슷하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첫 장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점은 이것이 수학에 대한 전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꼭 읽으실 때 100%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100% 비판적으로 읽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제목이 읽어야 풀리는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국어 시간에 일어나는 수학 이야기에 대해 담겨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일본인이어서 일본 수능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수학적인 사고로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나머지 7장에서 수학적 발상법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장을 보실 때는 조금 여유롭게 국어 문제를 푼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한번 풀어보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장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통합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흔하게 수학적 활동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할까요? 여러분들 많이 듣죠? 어머님들이 방 정리 좀 해라. 바로 분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서점에는 책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을까요? 물론 자세히 들어가면 분류와 배열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마 국어사전식으로 배열할 거야. 한번 서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자는 와인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와인을 먼저 분류한다고 하죠. 취향에 따라 와인을 추천할 수 있게끔 분류를 해둬야 그 목적에 맞게 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류에는 목적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분류를 목적에 따라 할 때 기능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만 아름다움에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이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커지는 순서대로 혹은 이제 작아지는 순서대로 아니면 색깔별로 어떻게 보면 이쁘게 좀 배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미의 기준, 아름다움의 기준을 세우는 것도 수학적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교양 시간에 이제 예술 관련된 교양 시간이었어요. 미의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역사가 어떻게 미의 기준을 바꿔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됩니다. 가장 오래된 벽화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아름다움으로 그려졌겠죠. 어떤 아름다움의 기준을 세워서 그렸냐면요. 그 대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렸다고 합니다. 미의 기준이 본질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깨를 그려야 된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옆으로 서 있다라 하더라도 그림은 가로로 그리는 겁니다. 어깨의 본질을 가로로 정의한다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본질에서 보이는 시각 그대로 아니면 이제 점점 대칭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대칭성으로 점점 미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죠. 저자도 7장에서 미의 기준인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생각을 좀 한번 가지면서 무엇이 진짜 아름다움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수학은 정말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수학이 여러 곳에 있는 이유는요. 수학이 추상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 수학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보시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현실 속에서 적합한 수학 모델을 찾는 겁니다. 수학 교육에서는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이 바로 추상화에 달려 있습니다. 저자도 6장에서 추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과연 추상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수학에 어떻게 담겨 있고 세상에 수학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보길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충격받았던 것은 햄버거가 썩지 않았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업체에 햄버거를 며칠 동안 뒀더니 그래도 썩지 않았더라.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냐면 거기엔 방부제가 많이 있어서 그래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는 햄버거가 썩지 않은 이유가 방부제 때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고 있다.
방부제 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다면 이 책의 4장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지고 거짓도 진실도 참도 너무 많아져서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진실이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싱 어게인에서 김이나 작가님이 화제가 됐는데요. 말하는 게 엄청 잘합니다.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을 잘한다라는 것을 논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논리 있게 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자는 5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논리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사고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니까요. 그 생각을 한번 가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 수학에서 함수의 정의 배우실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도 담겨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찾아보셔서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숫자가 없이, 공식이 없이 수학을 이야기하는 것을 전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모든 곳에 있으니까요. 어쩌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수학이라는 것을 학교에 있는 교과서로만 생각하신 것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고요. 하지만 현실 속엔 수학이 질비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책을 가볍게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제시했던 문제의 정답은 죄수 C입니다. C의 모자색이 앞에 있는 B의 모자색과 같은 흰색이라면 죄수 D는 자신의 모자색이 검은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C의 모자색이 B의 모자색과 다른 검은색이라면 죄수 D는 자신의 모자색을 맞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른 뒤 죄수 D가 정답을 외치고 있지 않는다면 C의 모자색은 B의 모자색과 다르므로 검은색이라고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독해진 수학의 진쌤 리뷰앤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독해진 수학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좋아요